예, 코스피 지수가 장 시작 이후에 2%까지 급락해 2,000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코스피 붕괴 원인 알아보고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오늘 아침 코스피가 또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055선 정도 됩니다. 어제에 비해서 한 41%포인트 좀 떨어졌습니다. 41% 떨어졌는데 포인트가. 글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도 저하고 말씀을 나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포 심리라 그럴까요?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 어떤 심리냐 그러면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돈을 무작정 풀었던 그 상황에서 양적 완화 축소로 들어가는 마당에 과연 주식시장의 모든 지표가 2008년 전의 지표보다도 약 1.5배 높은 상황이 정상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심리 마지노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제조업의 붕괴 가능성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외 악재 특히 뭐 해외에 있는 악재에 많은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해외 악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죠. 먼저 끝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또는 EU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야지만 수출이 제대로 간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지금 EU 경제도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된다는 것은 유럽 경제가 지금 멀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을 점령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입장들이 맞물려가지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놓고 백악관과 미 연준의 입장 차이. 결국 이런 대외 여건이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까 대내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우리가 한 95% 정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하시죠. ATM 머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그만큼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벌고 나가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놓고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토빈세를 도입하자, 여러 가지 단기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마련하자라고 했지만 이것이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입김을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현실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 악재들 분명 있어 보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글쎄요 더 떨어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반등의 기회 있을까요? 또 있다면 언제쯤 될까요?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다, 부러졌다 이런 표현도 쓰시지만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00선까지는 내려다 봐야 된다. 그리고 1800에서 2100까지의 한 300포인트 정도의 그 밴드를 놓고서 봐야 되는 장세라는 게 2019년 세계 경제가 그렇게 밝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IT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지금 안 좋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이 그동안 매겨 살렸는데 이게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경제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리적 마지노선을 2,000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800까지도 보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도쿄 증시나 호주 증시 이런 것도 많이 좀 떨어졌던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외 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미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우지수가 7,000포인트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00 정도 가고 있던 다우가 7,000 빠진다면 19,000까지 빠진다는 건데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기 직전에 14,000포인트에 근접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주가 지수도
1,500에서 1,800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 자체가 붕괴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1,800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뭐 기관도 걱정을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좀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이즈음 시점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뭘 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에 매입을 하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의 큰 손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 기관이 사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이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매입 타이밍이고요. 예. 그들이 팔고 있다 그러면 파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15% 정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예. 자금 사정 여유상 15%를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손절매하는 방법도 하나의 위기 관리 방법이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수정 한국조지메이스대학교 경제학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